자, 이제 현대 우주론에 대해서 해줄게. 현대 우주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 호기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호기심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학문이 과학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인데 이거는 호기심의 거의 종착역이 어디쯤이라고 생각되냐면 우주라고 생각된단 말이야. 우주.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없잖아. 우주 나가봤니? 못 나가봤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한다.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 왜?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우주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한 여담인데 외계인 있을까? 그냥 난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주 엄청 넓잖아. 엄청 넓은데 거기에서 사실 지구가 차지하는 부피는 그냥 거의 뭐 제로에 가깝지. 거기에만 사람 산다고 생각하면 좀 그래. 그치? 뭐 아무튼 그렇다.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배워볼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에 대해서 배워보고 얘기를 한번 나가보자.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뭐지? 일반 상대성 이론이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우주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 그 식을 계산하면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 나오는지 아니?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 나올까? 수축하거나 OR 또는 팽창한다고 나와. 팽창. 그러니까 우주가 줄어들거나 또는 우주가 팽창하거나 커지거나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야. 누구의 이론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런데 정작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누구?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런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한다는 사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 싫게 생각했을까? 싫게요.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싫어했단 말이야. 왜? 그에게는 신념이 있었거든. 신념이 뭐냐? 신은 그런 식으로 막 변화되는 걸 만들지 않는다. 뭔가 되게 딱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돼. 우주가 수축 또는 팽창을 하다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적인 우주를 추구했어. 정적인 우주를 추구했단 말이야. 정적인 우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는 딱 그 크기, 그 상태를 유지하는 변화되지 않는 우주를 추구했단 말이야. 당시에 이렇게 수축하거나 팽창하느냐 아니면 정적인 우주냐 이렇게 약간 막 의견 대립이 많았다. 어쨌건 그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추구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자기가 만들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온 공식에 따르면 수축 또는 팽창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 수정 보완을 한다. 오케이? 자기 이론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즉 자기 이론을 유지하면서 어떤 항 하나만 살짝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항을 집어넣어 주는 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조건을 딱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조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정적인 우주를 만들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걸 집어넣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상수라고 한다. 우주상수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은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우주가 아닌 정적인 우주를 설명하게 돼. 오케이? 그러면 자, 일반 상대성 이론도 지키면서 자신의 신념도 지키면서 자신의 신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과학자한테. 이것도 지키면서 우주상수라는 거. 우주상수 어떤 건지 그냥 한번 써보기만 할게. 나도 잘 몰라 이거는. 이런 방정식이 있대. 자, 요 식에다가 뭐를 추구한 거냐면 이제 우주상수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래. 요 값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우주가 나오게 했다고? 정적인 우주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또 멘붕의 시기가 다가오지. 누구에 의해서? 혹시 아니? 우리 배웠는데? 고1 때?
히읗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허블.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허블 법칙을 찾아내. 그러면서 뭐를 추구했냐? 이 사람은 우주는 어떻게 된다? 우주는 팽창한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증거를 들이밀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다고.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되겠어? 아, 맞네. 팽창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자신이 추구했던 건 어떤 우주지? 정적인 우주였잖아. 근데 이제 허블 법칙, 이 뭔가 증거를 들이밀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사실을 허블이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내가 틀렸다 인정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해. 내 인생 최대 실수는 이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이다. 왜? 이거 도입 안 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자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오는 결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자신의 신념 때문에 우주 상수를 도입했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증거를 들이밀면서 얘기하니까 상수 안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해 아인슈타인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근데 또 웃긴 건 그 소 뒷걸음 치다가 개구리 잡듯이 이 우주 상수가 현재는 다시 쓰인다.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상수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 요거 도입했잖아. 근데 현재에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우주가 가속 팽창하더라는 거야. 관찰을 해봤더니 우주가 일정한 빠르기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상수가 필요해. 즉 뭐 얘기 들어봤니?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얘기 들어봤니 혹시? 저 과학 동화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건데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중력을 이기고 우주가 팽창을 해야 가속 팽창이 되는 거거든. 맞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우주를 팽창하게 해주는 요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암흑 에너지야. 암흑 에너지. 뭔가 청력을 작용해주는, 밀어내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 그래서 암흑이라고 하는 거야. 발견 못했으니까. 어쨌건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우주 상수가 도입돼야 설명이 되는 거거든. 결국에 또다시 쓰인다? 아인슈타인이 막 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 우주 상수를 만든 건 아니지만 자기 신념 때문에 우주 상수를 만들어서 정적인 우주를 추구했는데 깨졌지? 근데 또 다시 관찰된 결과에 따르면 우주 상수, 물론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 상수랑은 조금은 다를 거야. 우주 상수란 개념이 또다시 도입되어야 되더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뭐 암흑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다. 물론 아인슈타인 혼자의 우주론이 아니고, 오케이? 요 우주론. 요런 상황이야. 뭐 지금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 우주에 대해서는. 우주가 엄청 광활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막 쏟아질 거 아니야. 아직 정확하게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몰라. 생각해봐, 뭐 달에 기껏 가봤고 뭐 그 정도지. 그것도 뭐 달도 뭐 심심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런 상태다. 그러면 봐. 자,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추구했다고 하는데 자, 누구에 의해서 깨졌어? 허블에 의해서 깨졌지. 그럼 허블이 뭐라고 했다고? 우주는 팽창한다고 했다고. 허블은 대체 뭘 보고 팽창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요 식은 지울게. 두 번째로 뭐? 허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허블이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말하게 됐는지 그거를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이걸 듣기 위해서는 물론 고1 때 배워봤겠지만 이걸 듣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배경 지식. 첫 번째, 뭐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혹시 파동이 뭔지 아니? 우리 옛날에 배워봤나? 파동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뭐 배워봤지? 그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이동 방식이야. 에너지의 이동 방식이야. 에너지의 이동 방식. 이 파가 에너지란 뜻이야. 동은 움직일 동이고 에너지의 이동 방식이야. 봐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보면 봐. 내가 뭐 이런 칠판에다가 뭐 에너지를
뭐 전달한다고 할 때 내가 직접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직접 이 칠판에 힘을 가하면서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지? 맞니? 우린 이런 걸 배웠어. 이전에 역학적인 부분으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있더란 얘기야. 그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해. 아까 물체가 직접 가는 걸 뭐 입자성으로 보고 이제 물체가 직접 가지 않고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파동이라고 해. 예를 들어줄게. 자, 오글거릴 거야. 내가 이제 니네한테 줄을 하나씩 던져줄게. 잡아. 잡았지? 잡았지? 잡아. 잡아. 잡았지? 자, 그럼 줄을 내가 뭘 할 거냐면 이제 흔들 거야. 그럼 니네 어떻게 되니? 니네도 같이 이렇게 되지? 맞아? 니네한테도 줄이 흔들거린다는 게 느껴지지? 이게 뭐냐면 파동이야. 내가 잡고 있는 줄이 니네한테 날아갔어? 그건 아니거든. 내가 잡고 있는 줄은 내가 여전히 잡고 있어. 그치만 너희는 내가 이런 진동을 하는 것을 너희는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걸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이동 방식이야. 입자가 직접 날아가지 아니하고 진동이 전달되는 것. 진동의 전달로 인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이게 파동이다. 파동. 이 파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자, 내가 뭐 이런 거 있어. 파동의 종류에는 뭐 소리도 파동이다.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니네가 소리를 듣고 또 빛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빛은 좀 더 뭐 다른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빛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뭐 내가 줄 흔드는 거 이것도 파동이지. 그리고 수면, 물에다가 돌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이것도 파동이다. 파동. 요 파동인데 요 파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더 해줄게. 제일 쉬운 게 줄이거든. 줄로 생각해보자. 내가 막 이렇게 여기서 줄을 흔들어. 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 줄이 이렇게 가지. 맞아? 줄이 흔들흔들거리는 게 진행해 나가지. 파동.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줄을 흔든다고 해서 그 줄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줄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야. 줄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한번 흔들었어. 그럼 그 줄은 어떻게 움직이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지. 맞니? 얘가 혼자 막 갑자기 내가 한번 흔들었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얘는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가고 또 밑으로 흔들어주면 이 상태로 쭉 가고. 오케이? 그런 거야. 혼자 이렇게 간다는 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만들어준 그 위상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게 파동이다. 그럼 봐. 내가 여기서 줄을 막 흔든다면 자, 이렇게 흔든 거는 요런 모양이 생기겠지. 이게 앞으로 쭉 진행하고 진행하는 동안 내가 또 밑으로 흔들면 밑으로 생긴 모양이 또 진행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흔든 거야. 그럼 이런 파동이 이 자체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진행한다.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같은 모양이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지. 맞아? 내가 이렇게 계속 흔든다고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지. 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해. 오케이? 파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라고 표시하냐면 람다라고 써. 람다. 파장. 같은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갔다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갔다 이렇게 움직이지. 맞니? 그럼 봐. 높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까지 오는 요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흔들해서 요 모양을 다시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요 모양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 주기. 한 패턴을 그리는 주기. 오케이? 한 패턴을 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 이게 파동에 대한 용어 설명이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주기의 역수를 구하면 이거의 의미는 뭐가 나오냐면 진동수가 나와. 진동수. 뭐냐면 얘는 의미가 뭐야? 한 패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이걸 역수를 취하게 되면 봐. 이건 뭐냐면 한 패턴분의 시간이지 이거는. 역수를 취하게 되면 시간분의 패턴이 나오지. 맞니? 시간분의 패턴이 나오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초당 몇 번의 이 패턴을 그리는가. 이게 진동수야. 진동수. 1초 동안 이걸 몇 번 그리는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이 한 패턴을 그리는 시간이 2초라고 보자. 그럼 이건 뭐지? 주기지? 이게 주기라는 거야. 이 한 패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다. 그럼 역수는 얼마니?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뭐야? 자, 1초 동안, 그러면 2초 동안 이만큼 그리면 1초 동안은 얼만큼 그린다는 거야?
요만큼 그리지? 즉 절반만큼의 패턴을 진동한다. 이런 뜻이라고. 요 관계 알겠니?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되게 자세한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상 이거를 잘 안 다루더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추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할게. 어쨌건 요 파동은 에너지 이동이고 같은 패턴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요 패턴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 그리고 이 주기 역수는 진동수. 이걸 의미한다. 요걸 알고 한번 또 넘어가 보자. 그러면 봐. 내가 이 파가 내가 만들어주면 이 파가 진행한다고 했지? 즉 빠르기가 있다는 거야. 얘가 진행하는 빠르기가 있다는 거야. 그 빠르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봐. 이 한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주기지? 맞아? 그러면 봐. 빠르기는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지. 맞니? 그래서 어떻게 돼? t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자, 또 t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지? 람다 f로 바꿀 수 있지. 파동의 빠르기는, 얘가 진행하는 빠르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알아놨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허블 법칙을. 오케이? 그 다음 배경지식이 좀 많아. 배경지식 2 돌려줘야 돼. 잘린 거 아니지? 잘린 거 아니지? 네네. 배경지식 2. 에어컨 좀 틀어줘. 배경지식 2. 자, 파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거의 종류 딱 두 가지만 알아보자. 파동의 종류. 그러니까 파동의 성격을 띠는 애들. 오케이? 요 대표적인 얘 두 가지. 뭐 소리와 빛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빛에 대해서. 얘네 알아볼 건데. 봐. 먼저 소리 먼저. 두 개 차이가 뭐니? 고음이니 저음이니 요 차이가 나지? 이건 무엇에 의한 차이일까? 고음인지 저음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건 느끼지? 그럼 얘네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 소리도 파동이라고 했어. 고음일수록 무엇이 크냐?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면 뭐? 고음이다.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버스커 노래 있지? 버스커 노래는 성대를 그렇게 많이 진동시키지 않아. 저음이잖아. 근데 쉬지곤 아니? 쉬지곤? 그거는 이제 성대가 엄청나게 진동해야 돼. 그 차이라는 거야. 진동수에 따라서 고음이 된다. 그럼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이 된다. 진동수. 아까 말했던 이 개념. 결국 소리도 이런 형태야. 그 다음 빛.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빛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맞아? 빛의 영역 많잖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뭐지? 가시광선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저 햇볕에 나가면 저 탄다 이런 거. 자외선 있고, 그리고 뭐 어두운 데서 뭔가 볼 때 적외선 쓰고, 또 뼈 볼 때 X선 쓰고 이러지. 종류가 되게 많더란 말이야. 그러면 빛은 그 영역은, 즉 어떤 건 적외선이고 어떤 건 가시광선이고, 이건 무엇으로 나눌까? 무엇으로 구분되는 걸까?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은 나뉜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시광선만 잠깐 알아볼까? 가시광선. 아까 말한 거 뭐야? 파장의 길이 이거. 요 길이 한 패턴. 가시광선 보자. 가시광선의 종류.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눠? 무지개 색깔. 빨간색.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나뉘지. 이 차이가 뭐? 파장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길까? 안 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길고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 짧아. 짧다. 요거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자, 빨간색 바깥 영역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적외선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길이 안에 있는 영역대 가시광선이고, 이 길이를 벗어나면 못 본다는 거야.
그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적외선. 적외선. 얘는 파장의 길이가 길거든. 오케이? 그리고 그럼 보라색 바깥쪽 영역은 뭐? 자외선. 자외선. 자,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지? 파장이 짧으면 투과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거야. 오케이? 요런 거를 한번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투과 못하게 하려고. 그지? 이게 배경 지식이다. 자, 그러면 절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배경 지식. 마지막 배경 지식. 뭐냐면 도플러 요가야. 도플러 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까지 알면 허블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얘기해 준 거일 뿐이야. 자세하게 다루면 더 좋긴 한데. 자, 보자. 도플러 요가. 도플러 요가라는 건 뭐냐면, 자, 파동 중에 하나였던 소리 있지? 또 빛이 있었지? 자, 음원이나 광원이 뭐냐면 이건 소리가 나는 곳의 원인, 즉 뭐 스피커 같은 거야. 스피커에서 소리가 막 들린다 이러면 그 스피커가 음원이야. 광원은 뭐냐면 내가 전구를 들고 있다면 그 전구가 광원이야.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원인. 음원, 광원. 오케이? 음원 또는 광원이 관측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관측자란 소리를 듣거나 빛을 보거나 하는 사람에게, 오케이? 관측자에게 다가오거나, 즉 접근하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후퇴하거나 하면 뭔가 다르게 관찰된다는 거야. 그게 도플러 요가다. 무엇이 다르게 관찰되는가? 진동수가 다르게 관찰돼. 원래의 것보다, 원래의 상태보다 진동수가 다르게 관찰된다는 거야. 접근할 때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접근할 때는 진동수가 커진다. 후퇴할 때는 진동수가 작아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도플러 요가야.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은데 너무 길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올리려고. 내가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경험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사이렌 알지? 사이렌 울리면서 뭔가 소방차라던가 지나갈 때 나한테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랑 소리가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 혹시 느껴봤니? 외용 이렇게 오잖아. 다가올 때는 이게 약간 고음이야. 외용 하고 이렇게 멀어질 때는 좀 살짝 저음이야. 그 차이가 엄청 크진 않은데 외용 이렇게 차이가 생겨. 도플러 요가 때문이야. 왜?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높아지니까 무슨 고음,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낮아지니까 저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여름만 되면 나를 괴롭히는 모기라는 애들이 있지. 그 모기도 막 한 번씩 이 소리 내는 거 아니? 걔네도 한번 해봐. 걔네도 다가올 때 고음이다. 멀어질 때는 저음이다. 다 도플러 요가야. 소리에서는 우리가 좀 경험을 많이 해봤어. 근데 빛에서는 경험을 잘 안 해봤지. 빛 또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게. 빛의 경우에도 도플러 요가는 나타난다는 거다. 도플러 요가. 자, 보자. 그러면 빛이 광원. 그 빛을 내는 그 광원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고? 커지고 작아진다고 했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자, 빛의 속도. C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V라고 써볼게. 빛의 속도는 아까 파장에서 뭐라고 했어? 파동일 경우에 람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했던 거 생각나니? 봐. 빛의 속도는 변해 안 변해? 불변하지? 다가오건 멀어지건 불변하지? 불변하는데, 자, 그 광원이 다가옴으로써 진동수가 커진다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 짧아지겠지? 또 진동수가 낮아지게 되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즉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파장이 작아진다. 짧아진다.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봐봐. 아까 가시광선 빨간색
빨준 뭐 노란색, 발주노초, 파란색 뭐 이렇게 쭉 있었지. 맞니? 가시나선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제일 쉬우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 노란색 빛이, 즉 광원에서 노란색 빛이 나오고 있는데 정지 있을 땐 노란색 빛인데 얘 노란색 빛을 띤 이 광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다가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노란색. 자, 다가오고 있으면 진동수가 어떻게 되지? 커지지. 그러면서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짧아지지. 그러면 노란색으로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파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이겠지, 우리는? 그럼 어떤 색으로? 파란색 쪽으로. 빠르기에 따라서 파란색 아니면 노르스름한, 푸르스름한 색 이렇게 되는 거야. 빠를수록 이 색깔의 변화 정도가 크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청색 편이라고 해. 파란색 쪽으로 색깔이 치우친다. 그 빠르기에 따라서 치우치는 정도는 달라진다. 그 다음, 자, 노란색 빛이 있는데 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야, 광원이. 멀어지고 있다면 얘는, 자, 진동수가 어떻게 돼 보이지? 작아지는 걸로 보이지? 작아지는 걸로 보이면 파장은 어떻게 돼 보이지? 길어 보이지? 길어 보이니까 어떻게 보여? 빨간색 쪽으로 뭔가 치우치게. 빠르기에 따라서 많이 빨간색 아니면 노르스름, 붉으스름한 색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야. 도플러 효과. 요게 뭐? 배경 지식 3번이다. 그럼 이 도플러 효과. 자, 허블은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허블 법칙을 만들었어. 오케이? 허블 법칙. 허블이라는 사람이 뭐를 관찰해? 우리 은하래. 은하들을 관찰한다. 은하를 관찰했어. 은하를 관찰했는데, 자, 은하가 그 성격이라던가 뭐랄까, 그 구성 성분이라던가에 따르면 은하가 내야 하는 색깔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니? 은하가 내야 하는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을 내지 아니하고 어떤 색깔을 내더라? 적색 편이된 빛을 보내더라 이거야. 은하를 관찰했는데 원래 내야 하는 색깔은 뭐 구성 성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뭐 나왔겠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은하가 노란색으로 나야 되는데 얘가 약간 조금 붉으스름하게 적색 편이 된 빛을 보내더라 이런 거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적색 편이가 일어났으니까 멀어지고 있구나. 은하는 어떻게 된다? 은하는 후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고. 근데 은하 하나만 관찰했겠어? 은하 하나만 관찰한 거 아니지? 여러 개의 은하,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있잖아,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은하들을 막 관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뭘 알아냈는가? 뭘 알아냈을까? 그 은하들 사이의 규칙성을 알아냈다고. 무슨 규칙성? 이 규칙성을 알아냈어. 이게 허블 법칙이야. 무슨 규칙인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다? 속도가 빠르다. 즉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라는 허블 법칙을 찾아냈다고.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마. 얘가 많이 멀어지면 많이 멀어질수록 빨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애가 빠르다는 얘기가 끝이지. 얘가 우리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2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속도가 2배가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착각하면 안 돼. 허블이 가정했던 건 일정한 빠르기로 팽창한 우주거든. 일정한 빠르기로 팽창한 우주. 속도는 얘가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단순히 멀리 있는 게 빨리 움직이더라. 이게 끝이지. 멀리 갈수록 빨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V는 HR이라는 걸 밝혀냈다고. 여기서 말하는 건 거리와 속도는 어떻다? 비례한다는 거. 근데 비례한다는 것만으로는 등식 는을 성립할 수 없지. 그래서 상수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게 뭐다? 허블 상수라는 거야. H. 그래서 요 관계를 찾아냈다. 그러면 봐. 이 관계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다? 우주는 팽창한다는 거야. 이 관계로부터 얻어낸 게.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 이걸 설명하려면 다른 여러 복잡한 것보다 제일 간단하고 편리한 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거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걸로 말을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주 팽창을 설명했어. 그럼 왜 공간이 팽창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 일로. 자, 우주를 이제 고무풍선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자, 고무풍선 같은 상태. 여기에 자 은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고무풍선 그 면 자체를 우주로 생각해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뭐 우주를 그 3차원 막 어렵잖아. 고무풍선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자 팽창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이 바람 후후 불어주는 거지. 팽창하게 되면 이렇게 커질 거야. 맞아? 커질 거야. 그럼 이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지? 맞니?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처음에 얘로부터 얘가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고 얘로부터 얘가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자, 늘어났더니 얘는 얼만큼 떨어지더라? 얘는 팽창을 했더니 즉 이렇게 팽창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됐더니 얘는 2만큼 떨어졌을 때 얘는 4만큼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야. 실제로 니네가 스티커 붙여서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그럼 봐. 얘는 1이라는 위치에서 2로 갔지. 그럼 얼만큼 움직인 거야? 1만큼 움직였지. 얘는 같은 시간 동안 봐. 2라는 위치에서 어디로 갔어? 4로 갔지? 4로 갔지? 얼마를 간 거야? 2를 갔지? 거리가 2배가 되니까 뭐 움직인 간격도 2배가 되지?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더 많은 거리 움직였으니까. 얘 입장에서 얘를 관찰했을 때도 어떻게 돼? 똑같이. 맞니? 얘 입장에서는 얘가 조금 움직였고 얘가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자기로부터 멀리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빨리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우주가 이렇더라. 이 허블 법칙이 의미하는 거 거리에 따라 후퇴 속도가 빠르다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즉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걸 바탕으로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 내가 틀렸어요 이랬겠지. 요게 허블 법칙이다. 근데 자 봐봐. 이 허블 법칙 아까 뭐 V는 H 곱하기 R이라고 했지. 이걸 이용해서 뭐도 구할 수 있냐면 우주 나이도 구할 수 있어. 생각해봐. 지금 옛날부터 저 은하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지. 만약 내가 허블이 주장한 건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빠르기로 팽창하는 우주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봐봐. 일정한 빠르기로 저 거리까지 갔다면 그 거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속도랑 그 거리만 안다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래서 자 우주 나이는 저 은하가 현재 있는 위치를 그 은하의 빠르기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이 나와 안 나와? 우주에 나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V는 뭐? HR이라고 했지? H 곱하기 R분의 R이니까 R이 어떻게 돼? 날아가지? 그럼 어떻게 돼? H분의 1이 나오지? 허블 상수의 역수가 뭐? 우주의 나이라는 거야.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137억 년 정도 나오더라는 거야. 137억 년 정도 나오더라. 우주에는 나이가 있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우주가 나이가 있대.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럼 봐. 이 우주에 나이가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제는 오늘보다 더 작을 것이고 그저께는 어제보다 더 작을 것이고 맞잖아. 계속 팽창하고 있다며. 그저께는 그저께보다 더 작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저 137억 년 전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주 대폭발. 뭐? 빅뱅이다. 그래서 빅뱅 잠깐 달아볼게요. 지워도 되겠지? 6분 남았다고? 빅뱅만 얘기하면 돼. 이게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우주 대폭발 이론. 자, 허블에 따르면 뭐 우주는 어떻게 된다?
우주는 팽창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자, 이거에 대해서 역발상을 했다는 거야.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팽창하고 있다면 그럼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다는 얘기지, 우주가.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 우주의 시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했다. 즉 폭발을 했다. 그게 빅뱅이야. 뻥! 사람들이 옛날에 무시한다고 빅뱅이라고 불렀다.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하하하. 그럼 엄청 큰 폭발이겠네. 빅뱅이겠네. 하하. 그래서 빅뱅이 됐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빅뱅.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 허블 법칙이 맞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야? 허블 법칙이지. 맞니? 네. 증거 중에 하나가 허블 법칙. 은하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는 빅뱅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지? 맞아?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 이거 고1 때 배웠던 거야.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 3대1이 나왔어. 이것도 빅뱅의 증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또한 관측이 됐다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테이프 갈게. 우주 배경 복사 뭐냐면 이런 거야. 니네 고1 때 배웠던 거 생각나? 빅뱅이 일어나고 그 순간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일어나고 쿼크랑 경입자 렙톤이 형성되고 또 몇 초지? 기억이 안 난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인가가 지나고 나서 그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또 3분이 지나고 나서 수소 원자에 헬륨 원자 핵을 만들고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을 하여가지고 원자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를 잠깐 할게. 원자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8만 년이 걸렸어. 38만 년. 즉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되기까지가 38만 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그전에는 막 흐트러져 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되게 지저분한 상태인 거야. 복잡한 상태인 거야. 마치 막 호박죽처럼 막 뒤엉킨 상태였거든, 우주가. 뒤엉키다 보니까 빛이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 불투명한 우주.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빛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 왜?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빛이 나올 구멍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는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라고 한다. 그때 이제 빛이 나온 거다. 빛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얼마냐면 3000 켈빈이야. 그 마이너스 273.15도가 0 켈빈인 거 알지? 3000 켈빈. 봐.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니네 저 포항제철소나 뭐 이런 데 봤니? 보면 막 쇠 녹으면 막 빨간색 빛 나고 이러지. 그게 뭐냐면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낸다. 니네도 지금 니네 체온 36.5도일 거 아니야. 대략 그 36.5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어.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빛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우주가 3000 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할 거 아니야.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그 빛이 이제 관찰이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3000 켈빈. 근데 현재는 지금 137억 년이 지났지? 그게 137억 년이 지나면서 우주는 그동안 팽창을 했을 것이고. 맞니? 팽창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나온 그 3000 켈빈이라는 빛이 파장이 우주 팽창과 함께 늘어났을 거란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인데 이게 파장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야. 즉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아니라 파장이 좀 늘어나서 2.7 켈빈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것이다를 얘기했다고.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그게 관찰이 됐다는 얘기야. 우리 TV 보면 나오는 찌찌거리는 화면 있지. 그 중에 일부는 우주 배경 복사다. 그런 게 있다. 요거에 의해서 빅뱅이 이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다. 자르고 다음 갈게.